안녕하세요. 마산 YMCA 조정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 앞에 섰습니다. 예산 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진 5컷이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은 주차난 문제, 그리고 불법 주차 문제를 담고 있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빈주택, 예, 그리고 빈집 문제, 그리고 빈상가 문제, 쓰레기 문제, 독거 어르신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사진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이 문제들은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 곳곳을 찾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많았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마을의 문제가 뭘까라고 질문했을 때 항상 나왔던 대답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있는 이런 문제들을 누가 해결할까요? 예, 많은 분들은 행정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국가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의회, 국회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돼야 될 중요한 주체로 최근에 더 부각되고 있죠. 그렇다면 주민이 이러한 문제의 주체로서 떠올랐다. 이걸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이해하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새로운 주체, 예, 사실 새롭진 않지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주체인 주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겠습니다. 예산은 뭘까요? 정부 활동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이냐면 국민에게 약속하는 숫자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서는요, 공적 활동에 대한 약속이죠. 약속된 문서인데 매년 정부가 국민과 행하는 숫자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제도, 예, 규칙 규범인데요. 결국은 이것 또한 정부 예산의 것인데 빠질 수 없는 것이 국민이다, 주민이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뭔가 국가의 거대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규칙을 정하는 그런 것들이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이러한 예산에 대한 이해, 세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각되고 있는 주민의 주체성에 대한 이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을의 문제를 누가 제일 잘 알까라고 떠올리시면 연결시키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결국은 그 마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일 겁니다. 그 주민들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또 이것이 해결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제들을 주민들이 제일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하게 된다면 주민의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다양한 주체들이 우리 마을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내가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림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서 결국은 지역의 문제 해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지역에는 많은 지역 단체들이 있고 그리고 주민, 도민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행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참여함으로써 또 어떤 성과가 나오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또 재원의 배분의 공정함이 또 담아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주민 참여 예산의 발전 과정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200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지금 현재 지금의 형태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는 형태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2년도에 전면적으로 개정돼서 공포되었고요. 실제로 경상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게
이러한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예산 규모도 2019년, 2020년 규모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도민 예산학교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직접 발굴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상남도의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규모, 이제 예산의 규모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130억 정도로 이제 예산 배정이 되어 있고요. 특별하게 보이는 영역이 청년 참여형이 1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청년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예 이제 새롭게 청년 참여형이라고 해서 따로 나와서 이제 진행하는 이제 공모 형태의 진행 방식인데요. 결국은 청년들에게도 청년의 삶을 좀 더 지역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스스로 찾고 또 실행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영역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사업 공모에서부터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매년 3, 4월에 사업 제안을 받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12월쯤에 이제 결정이 나는데요. 요 과정을 보시면은 직접 참여하는 방식, 온라인 참여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직접 참여는 사업 제안서를 시군에 제출해서 또 시군이 이제 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온라인 방식은 경상남도의 이제 주민 참여 예산 그 홈페이지가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수시로 아이디어가 있거나 제 의제가 제안될 때 요걸 통해서 이제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위원회 안에서 검토도 하고요. 그리고 도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최종 선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이제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청년 분과 잘 기억해 두시고 또 각 영역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사업 제안에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홈페이지입니다. 그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이나 사업 제안 쓰는 이제 따라 이제 클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특히나 이제 이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팁은 내가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 사업 제안을 낼 수도 있지만 더불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리고 어느 아이디어가 선정되고 이 아이디어는 왜 안 됐지에 대한 그 코멘트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하는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특히나 이제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타 시도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데 이런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경상남도의 2019년 지역 주도형 사업 내역들을 조금 분류를 좀 했고요. 또 옆에 있는 건 창원시 주민 주도형 사업 내역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자성 박사라고 창원시 의정연구원의 이제 박사님이신데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어떤 사업들이 제한되는가, 의제들이 올라오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만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대체로 이제 꽃길이나 가로등이나 둘레길 만드는 형태가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초기에 접하고 있죠. 저희 경상남도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이 아이디어 등이 많이 다양하지는 않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도는 한 4,000건 넘게 아이디어가 이제 제한되었다고 하고요. 또 그 내용의 수준들도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어느 지역에나 봐왔던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마을을 이해하고 우리 마을의 실정에 맞는 또 특색을 살리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점점 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낼수록 또 그런 또 실험의 기회가 또 되니까 이게 어쨌든 하고 싶은 것들을 언제든지 올려주시고 또 올려준 내용들은 코멘트가 있으니까 또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기회, 또 내년에 또 이걸 좀 변화시켜서 좀 더 조사해서 내보겠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의 위천면 사례인데요. 사랑 나눔 빨래방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이제 공간에
독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빨래방을 설치한 건데요. 빨래방 설치는 다른 지역도 많이 이제 진행되는 사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지역의 다른 네트워크 단체들과 이제 협력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빨래방을 설치하고 그냥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기관과의 협력해서 후원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복지사와 협력해서 좀 더 다양한 서비스 방법을 고민한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혼자 뭔가 설치를 해서 누군가가 운영자가 세워서 몇 명이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위천면 마을 곳곳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사진들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10cm 턱맞춤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예, 요것은 이제 휠체어 사용자가 주로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것도 처음 시작했던 배경이 그냥 이제 10cm 낮추는 경사로를 만들겠어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나 또 이제 장애인들과 함께 실제 실태 조사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참여로 이 사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관리소 사업인데요. 이건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업입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아파트 관리소의 형태를 빌려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하게 집에 기술자가 없을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특히나 만약 이제 독거 어르신이나 또 이제 그 좀 이렇게 저소득 가정이 많이 사는 또 마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마을 관리소를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 사업은 다양하게 실제로 수리 사업도 하고 공구도 공유하면서 그 아파트 관리소 못지않은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했다라고 봅니다. 시니어 연극 제작 충청남도 서천군 사례인데요. 요것은 시니어들에게 연극을 할 수 있는 뭐 인생 2막 또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이런 사업으로만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어르신들이 이 지역의 문화나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방법을 연극으로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도 주고 또 이 어른들이 활력하는 방식이 그 마을의 이야기를 살려내서 이제 새로운 아카이빙 사업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해서 좋은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한 4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세금의 문제, 우리의 세금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런 고민을 제대로 하려면 수요를 파악해야 되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걸 누가 하냐? 주민이 하는 거죠.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파악하고 발굴해 나가고, 그리고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공감대도 형성해 나가고, 참여를 통해서 또 기획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결국은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또 사회를 혁신하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마을의 문제를 마을 주민 스스로라는 지금 슬로건으로 결국 마을 곳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세우는 마을 계획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또 그러한 계획들 아이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